말단 병사의 전설 제67장 말란성 중심 광장 거대한 부채 모양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사방이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숨을 죽인 채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 곧 시작될 전설의 콘서트. 그 순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천상의 목소리. 광장을 가득 채운 정적이 단숨에 무너졌다. 모두가 심장을 덜컥 쥐어잡힌 듯 그 소리에 정신을 빼앗겼다. 바로 그때 무대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광성계단. 그 빛의 끝에서 흰 옷을 나풀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우아한 자태. 정체를 알기도 전에 광장을 가득 채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엔 똑같은 생각 하나. 여신이 강림했. 그 여신 같은 여인은 천상의 계단을 딛고 무대 중심으로 조용히 내려왔다. 그 순간 광장 사방에 떠있는 수십 개의 초대형 입체 스크린이 일제히 그녀를 클로즈업. 그 얼굴이 수십 배로 확대되어 모든 이의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노래에 취해 있던 천유진과 오명진, 동시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둘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번뜩였다. 두 사람의 시선은 이내 광장 끝에 자리한 대기업 두 곳의 실세 회장님들 쪽으로 향했다. 그들 또한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던 천유진과 오명진은 이어지는 노래에 또다시 마음을 빼앗겨 할 말을 잃었다.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광장 안팎에 있는 모든 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숨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넋을 잃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담담한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롭고 유혹적인 목소리는 듣는 이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멀리 떠있는 부유차 안, 강진우 일행도 라디오로 그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고개를 젖혔다. 노래가 끝나고 한참을 지나서야 옆자리의 에런이 길게 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심장을 흔드는 노래는 처음 들어봤다. 두 기업이 왜 저 가수를 밀어주는지 알겠네. 앨범 나오면 무조건 산다. 2장 살 거야. 하나는 소장용. 강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팔걸이의 버튼을 눌렀다. 전원 명령. 당장 라디오 꺼라. 듣고 싶으면 나중에 CD 사서 들어. 지금은 아니야. 그는 알았다. 이 노래는 사람을 깊이 빠지게 만든다. 평소엔 몰라도 지금은 임무 중이다. 사람 구하고 적을 쓸어버려야 할 판에 넋 놓고 음악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명령은 전술통신망을 통해 강진우가 연결해둔 용병들의 귀에도 동시에 전파되었다. 가장 먼저 돌아온 대답은 딱 맞춘 듯 100여 명 여성 대원의 깔끔한 대답. 그 뒤를 이은 남성 대원들의 대답. 어딘가 마지못한 기색이 가득했다. 후. 역시 용병은 다르다니까. 규율이고 뭐고. 참. 강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광장 안,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호막이 날아갈 듯한 기세의 환호. 이건 기업 아부가 아니었다. 모두가 진심으로 감동했고 찬사와 경탄을 담아 손바닥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앞에 선 그 금발의 여신 같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스타입니다. 제 무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석엔 정재계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기에 함성 대신 박수로 화답했고 밖에서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젊은이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쳐댔다. 제로스타. 제로스타. 그 이름을 듣자 앞서 박수를 치며 마음속 의심을 억누르던 천유진과 오명진이
동시에 굳어졌다. 둘 다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천유진이 오명진의 귀에 속삭였다. 실물이 아니었으면 저건 완전 두 기업이 프로그램 빼돌려 만든 가상 여자인 줄 알았을 거야. 오명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답했다. 두 기업이 그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하지만 세상에 진짜로 외형도 이름도 메인 컴퓨터와 똑같은 여자가 나타났다고. 이건 실화냐? 그가 말한 메인 컴퓨터는 다름 아닌 연방의 심장. 최고 기밀 인공지능 바로 제로스타였다. 천유진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설마 진짜로 저걸 알고 누가 실험용 인간을 만들어낸 건가? 설마는 사람 잡는 거잖아. 우연일 수도 있어. 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클론이건 인조인간이건 전 우주적으로 불법이야. 게다가 연방 상층부는 주 컴퓨터의 외형과 이름을 절대 비밀로 지켜왔어. 누가 누설했을 리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저런 우연이 가능하지? 오명진의 의문은 점점 깊어졌다. 천유진은 다시 대기업 회장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설마 저 둘도 제로스타의 외형을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놀란 반응을 보이겠는가? 기밀실 접근은 지정된 엔지니어 아니면 나조차도 금지다. 기업에서 정보를 빼낼 수는 없고. 이건 진짜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해서 만든 건가? 천유진은 이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사해낸다. 그는 정보국 출신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말라 연방이 우주 속 다른 어떤 국가보다 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제로스타였다. 무라이 연합국의 슈퍼 AI 모딘조차 제로스타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에 불과했다. 제로스타는 연방의 심장이자 자존심이다. 그와 똑같은 외형과 이름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다면 그건 전쟁보다 더한 위기다. 그 곁에서 천유진을 몰래 지켜보던 오명진은 그 눈빛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느꼈고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후후, 이 제로스타라는 가수가 천유진의 정보 자원을 좀 갉아먹어주면 좋겠군. 그는 생각했다. 두 대기업이 그저 그런 존재를 내세웠을 리 없었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터. 하지만 그게 자기 일이 아니면 그만이지. 그 시각, 연방 전역의 젊은이들은 그 목소리와 외모에 넋이 나간 채 제로스타의 열성 팬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특난성 지하, 제로스타 기지에 있는 자들은 그 콘서트를 본 후 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제로스타 기지 식당. 화면에 나오는 제로스타의 모습에 넋을 놓고 있던 한 병사가 그녀가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자마자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제로스타 이름을 함부로 써. 죽여버리겠어. 그의 분노 어린 고함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모든 제로스타 경호대 병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제히 외쳤다. 죽여라! 몇몇 성격 급한 병사들은 소리치며 총을 들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지 내부의 시스템에서 몰래 상황을 지켜보던 이후 제로스타는 깜짝 놀랐다. 원래는 세뇌파의 효과를 테스트해보려 방송을 연결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 난리통이라니. 그녀는 병사들이 아직 진짜 제로스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지 사령관인 에드워드 소장 정도만이 본 적이 있을 뿐인데 하필 그 소장은 지금 휴가 중이었다. 그러니 병사들은 화면 속 제로스타와 컴퓨터 속 제로스타가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저 언니는 진짜 제로스타랑 하나인데 죽일 수는 없어. 논란 이후 제로스타는 부랴부랴 세뇌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수정된 세뇌파를 즉시 병사들에게 다시 전송했다.
그리고 곧 광기 어린 분노로 날뛰던 병사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머리를 몇 번 흔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자리에 앉아 다시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그중 제일 먼저 난리를 쳤던 그 병사도 진짜 미쳤다.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해. 최고야. 나 이 누나 팬할래. 라며 열정적으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후 제로스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하. 이 세네파 진짜 무섭다. 다시는 쉽게 쓰면 안 되겠어. 아까 병사들이 광분하던 장면은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젠 정말 자기 방어를 제외하곤 세네파는 쓰지 않기로. 하지만 공연을 계속 지켜보던 그녀는 문득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제로, 부럽다.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환호받고 무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나도 모두에게 환호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반짝였다. 나 강진우를 만나고 싶어. 지금의 2호 제로스타는 예전처럼 단순한 의식체가 아니었다. 인터넷과 데이터망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섭취하며 지식은 물론 상식까지도 언니 제로스타 이상으로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스스로 내린 결론 하나를 굳게 믿고 있었다. 완전한 자아를 갖기 위해선 사랑을 해야 해. 사랑을 하려면 강진우를 사랑해야 해.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것이 자신이 진짜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그러다 문득 그녀는 멈춰섰다. 안 돼. 지금의 나는 몸도 얼굴도 없어. 이대로는 강진우를 만날 수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컴퓨터 화면 속에 떠있는 수많은 수치들이 분해되었고 그 자리에 수천 개의 여성 전신 입체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싫어. 언니보다 못해. 이건 싫어. 하나하나 확대했다 줄이고 다시 넘겨보며 그녀는 끊임없이 외쳤다. 그 어떤 외모도 그녀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단 하나의 실루엣이 남았다. 우아하게 쭉 뻗은 다리,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은은한 하늘빛 바탕에 검정 테두리가 둘러진 몸에 꼭 맞는 슈트.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안개처럼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진짜 아름답다.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보는 이 누구라도 쉽게 눈을 뗄 수 없을 듯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돌리며 자기 몸을 천천히 확인하더니 조용히 얼굴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이 얼굴로 나가자. 언니처럼 예쁜 얼굴은 못 찾았으니까.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은 수많은 빛의 점들로 흩어졌고 곧 하나의 광선으로 변화해 눈앞에서 사라졌다. 특수부대용 전투병기를 이용해 무야궁 포위망을 설정 중이던 강진우. 그의 앞, 입체지도 화면이 번쩍 빛나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깜짝 놀란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다 뭔가 생각난 듯 입을 다물고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봤다. 얼굴은 뿌옇게 흐려져 있지만 확실했다. 부하들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여자. 그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다잡았다. 통신 시스템을 일방 청취 모드로 전환한 뒤 조심스레 물었다. 누나, 맞아요? 일방 청취 모드는 외부 소리는 들리지만 내부 소리는 나가지 않게 설정하는 기능이었다. 과거의 제로스타 기억을 전부 뒤져본 이후
제로스타는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 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언니 역할을 해야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로스타의 목소리 설정 그대로 말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우가 단번에 언니를 알아보네. 그 말을 하며 속으론 실실 웃었다. 히히, 공짜로 언니 하나 얻었다. 난 사실 동생인데 말이지. 강진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누나, 이제 화 안 났죠? 그는 자주포 전함에서 처음 만났던 컴퓨터 속 누나 이후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준 걸 보니 그때의 실수를 용서해 준 거겠지 싶었다. 이후 제로스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안나치 언니가 어떻게 진우한테 화를 내겠어? 이렇게 직접 만나러 왔잖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제로스타라면 어떻게 대답했을지는 몰라. 지금 이 동생 제로스타는 어떤 실수든 모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소설 속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억누르면 그건 나쁜 연인. 진짜 좋은 연인은 그 곁에 조용히 머물며 지켜보고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강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드디어 컴퓨터 누나에게 용서받은 거다. 누나, 근데 그 얼굴은 뭐야? 완전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지금껏 봐온 AI 중에 이런 스타일은 처음인데. 그러자 이후 제로스타가 다급하게 되물었다. 진우, 말해봐. 누나 지금 이 모습, 맘에 들어? 강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좋아. 엄청 좋아. 누나 지금 진짜 예뻐. 뭔가 눈을 못 떼겠어. 계속 보고 싶어지는 느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후 제로스타는 두 손으로 가슴을 꼭 끌어안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휴, 다행이다. 진우가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그럼 이제 누나는 계속 이 얼굴로 나타날게. 괜찮지? 강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좋지.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강진우의 시선에 이어 제로스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말했다. 그렇게 계속 누나만 보지 마. 부끄럽잖아. 그리고 나서야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그녀는 자신의 내부 프로그램이 갑자기 튀는 걸 느꼈다. 그건 인간의 수줍음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아직 강진우와 제대로 얘기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벌써 인간의 감정을 체험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더욱 확신했다. 자아를 완성하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강진우여야만 한다. 강진우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아차, 나 지금 사람 구하러 가야지.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신을 다잡았다. 미안 누나, 일이 끝나면 나중에 누나랑 같이 사이버 쇼핑하러 가자. 강진우는 슬슬 대화 종료를 준비했다. 지금은 수다 떨 시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후 제로스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누나랑 그냥 가끔 수다 떠는 걸로도 충분해. 그보다 지금 무슨 일 하러 가는 거야? 누나한테도 말해줄래? 강진우는 잠시 당황했다. 예전에 컴퓨터 누나는 항상 쇼핑 타령만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도통말도 안 통하던 그 누나가 왜 이렇게 차분하고 말도 잘 통하지? 게다가 예전엔 늘 본체라고 자칭했었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누나라고 말한다. 뭔가 말투도 느낌도 확 달라졌다. 그리고 그 얼굴.
눈을 못되게 만드는 외모까지. 하지만 단세포에 가까운 강진우는 그 변화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누나가 돌아와 줘서 반가웠다. 지금은 나비무 희회를 없애러 가는 중이야. 그는 분노 섞인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다. 강진우에게 있어 제로스타는 자신의 감정을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그는 부하들 앞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를 모두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이후 제로스타는 그 이야기를 전부 기록하며 동시에 강진우의 성격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완벽히 이해해야 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깟 부하 몇 명 납치당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이후 제로스타는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전에 강진우와 본래 제로스타가 다투게 된 것도 그녀가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이었으니까. 강진우 씨. 옆에 앉아있던 에런이 팔꿈치로 강진우를 툭툭 찌르며 말했다. 저기 보세요. 저게 바로 무야궁입니다. 그는 강진우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까지 하는 걸 보며 그저 작전 구상 중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몰입하시네라며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일방 청취 모드를 끄며 말했다. 목표 도착. 전원 준비. 그리고는 다시 시스템을 전환해 이후 제로스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누나. 이제 일 시작해야 해. 이후 제로스타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진우는 내 일에 집중해. 누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녀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습을 사라지게 하고 조용히 강진우의 전투병기 내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에 담긴 은근한 애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 강진우는 바로 통신을 전환하고 명령을 내렸다. 용병대, 무야궁 포위. 나비무희의 놈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작전조, 나와 함께 진입한다. 제로스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퇴장은 이미 익숙해진 강진우에게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무야궁의 입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었다. 무려 4대의 부유차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입구엔 하얀 옥으로 된 6단의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 양쪽마다 한 명씩 총 12명이 차이나 드레스를 입은 미녀들이 도열해 있었다. 풍사하다. 이 외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마는 허리까지 찢겨 올라가 있었고 그녀들은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적인 제스처를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고객도 있었던 모양이다. 문 옆에는 근육질의 남성 주차 요원들이 여성들에게 윙크를 날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무야궁 주변이 얼어붙었다. 직원도 손님도 전부 움직임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빛으로 환히 밝혀진 밤하늘. 그 하늘에 무려 수천 대의 부유차가 둥둥 떠 있었다. 미소녀 안내원들은 반사적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고 주차 요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무전기를 꺼내어 지원을 요청했다. 순간 출동한 담당 매니저는 그 광경을 보자 얼굴이 활짝 펴졌다. 와, 오늘 대박이다. 무야궁은 누가 손님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매출에서 커미션이 나뉘는 구조였기에 이 수많은 손님을 자기 근무 시간에 맞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셈이었다. 누구도 그들이 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조직 간의 전쟁은 폼이 생명이다.
보통 조직들은 동일한 디자인의 차량을 사용하고 무수히 다양한 차량을 타고 온다는 건 간지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 차량엔 고급 모델이 수두룩했다. 누가 이런 명차 끌고 싸움하러 오겠나. 상처라도 나면 피눈물 쏟을 판인데. 하늘을 메운 수천 대의 부유차 중 단 수십 대만 조용히 착륙했다. 나머지는 무야궁을 원형으로 에워싸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이상하다는 생각보단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차 요원들이 모자라네 하며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이번 손님들 혹시 바이플지도 모르지. 어떤 서비스 등급을 원하실지 직접 확인해드려야겠네. 그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환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차를 돕기 위해 다가가던 수십 명의 웨이터들은 불과 몇 발자국 나아간 뒤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이유는 그 차량들에서 내린 이들이 모두 2미터를 훌쩍 넘는 키에 온몸을 기갑으로 감싼 전투병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 중 조금이라도 군사 상식이 있는 이들은 바로 외쳤다. 특수기갑 부대야. 하지만 무야궁 입구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기갑인간들보다 그들 틈에서 유일하게 정장을 입은 에런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 사람 장난 아닌데 기갑 병력까지 대동하고 놀러 온 거야. 이건 완전 초고위층 자제분이잖아. 일단 아주 정중하게 붙어야겠군. 지배인은 그렇게 판단했고 주변 인파의 외침까지 들은 뒤엔 거의 감격한 듯 생각했다. 고위 장성 자제다. 이 사람만 잘 따라붙으면 내 인생도 펴는 거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앞에 이 특수기갑 부대가 적일 거란 생각을 단 일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부하들에게 어서 가서 차대드려 라며 소리치면서도 강진우 일행을 향해선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손님을 제대로 안내 못해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진우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 에런에게 물었다. 쟤 뭐야? 진짜 우리 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에런도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저 자는 아마 진짜로 나비무희의 정식 일원은 아닐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고용한 외부 관리자겠죠? 하지만 강진우는 그런 거 알 바 없었다. 손을 뻗어 눈앞으로 비굴하게 다가온 한 웨이터를 밀쳐버리고는 차에서 번개처럼 네이건총을 꺼내 들었다. 그 다음 손을 쭉 뻗으며 소리쳤다. 간다. 그가 선두에 서서 무야궁 대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자 뒤따르던 여성 특수병들도 전투 모드로 돌입했다. 예전에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그녀들에겐 이 비굴하게 웃는 웨이터들이 눈에 가시일 뿐 곧바로 발길질로 웨이터들을 밀쳐내고 각자 무기를 꺼내들며 강진우를 따라 돌진했다. 에런도 잠깐 따라가려다 멈췄다. 아냐, 저 기갑들이야 레이저도 튕겨내겠지만 나는 그냥 양복쟁이잖아. 거기 들어갔다간 벌집된다. 그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무야궁은 이번 작전에서 부숴도 된다 했으니 시원하게 박살 내시지. 강진우 씨. 그가 그렇게 여유롭게 입구를 지켜보는 사이 강진우가 손을 휘두른 그 순간 하늘에 떠있던 수천 대의 부유차가 일제히 착륙하기 시작했다. 건물과 사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착륙과 동시에 수백 명의 용병들이 전투태세로 차에서 뛰쳐나왔다. 찰칵, 찰칵. 총기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소리들이 이어지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무야궁을 완벽히 포위했다. 이 광경을 본 주위 인파와 쓰러져 있던 웨이터들, 지배인, 그리고 12명의 유혹 담당 미녀 접객원들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덕분에 강진우 일행은 아무런 저항 없이 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무야궁 관계자들은 전원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다. 물론 그중 몇몇 용병들은 예쁘장한 여성 접객원을 체포하면서 여기저기 손이 가는 모습도 보였고 관중들은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일찌감치 도망갔다. 수십 명의 총든 용병이 포위하고 있는 현장을 구경할 만큼 바보는 없었다. 그러나 작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한 강진우 일행은 곧 수백 명의 남성 웨이터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무야궁 측에 호출받고 이제 막 달려온 인원들이었다. 앞줄에 서 있던 얼굴 가득 살이 찐 거구가 강진우의 기갑을 보는 순간 특수기갑 부대임을 직감하고 뒤에 있는 이들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어렸다. 하지만 나름 이 조직의 간부로서 용기를 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기 실례지만 어느 부대 소속이신지, 무야궁에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그의 태도는 강하게 나가면 죽는다는 교훈을 몸소 익힌 결과였다. 부드럽게, 정중하게, 적당히 굽히며 말하는 게 생존의 법칙이었다. 강진우는 부하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앞장서야 할 이유가 명확했다. 나비무희회. 그럼 너희가 나비무희회란 얘기지. 강진우의 반응을 들은 그 걸굴 넓은 간부는 그가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초보라 착각했다. 신참인가? 특수기갑이면 꽤 높은 사람이겠지. 말란성에 이런 부대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잘 보여두자. 그는 입가에 아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나비무희회의 9번이라 합니다. 혹시 무슨 작전이신지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그 말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야, 잘됐네. 나 사람 찾는 중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쉽게 고이 간부랑 만나다니 운 좋네 진짜. 이 9번은 나비무희회 고위 간부 중 하나였고 그의 얼굴은 이미 에런이 출발 전 강진우에게 넘긴 정보 파일에 등록돼 있었다. 9번은 강진우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참았다. 그럼 장관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이 사람들이야. 강진우가 손을 펼치자 그의 기갑 장비에서 수명의 입체 홀로그램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과거 우주항에서 썼던 입체 지도의 원리와 같은 기술이었다. 데이터만 입력하면 기갑 시스템은 영상까지 재생 가능했다. 9번은 홀로그램에 뜬 인물들 특히 강리나를 보자 반사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와, 미녀네.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그도 실수했다. 는 걸 깨달았고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어 강진우를 쳐다봤다. 비록 강진우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갑고 반사광이 번뜩이는 헬멧 앞면을 보자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쭈뼛하며 다시 입을 다물었다. 홀로그램에 시선을 집중한 채 그는 아무 말 없이 얼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9번은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저 사람들은 여기 온 적 없습니다. 그 정도 미인들이 왔다면,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제가 무조건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 한 번도 안 왔다 이거지. 강진우는 9번의 목덜미를 휘감으며 웃었다. 그럼 말인데 혹시 너희 사람 가둬두는데 좀 안내해 줄래? 9번은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지며 버럭 소리쳤다. 장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정당한 사업체입니다. 무슨 사람을 가둬두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슬쩍 화난 척하며 강진우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오히려 강진우의 팔은 더 조여졌고 목이 눌리는 9번은 점점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변의 거구 사내들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우리 구형님 놔둬. 뭐 하냐고. 사람 죽이러 왔는데. 강진우는 9번을 부하들에게 내던지고는 커다란 네이건 총을 들이밀며 외쳤다. 움직이지 마. 누구든 꼼짝하면 머리통 날아간다. 그를 따르던 여성 병사들 중 하나는 9번에게 특수 레이저 수갑을 채우고 나머지 전원은 묵직한 총구를 들이댔다. 그 총구는 거의 주먹만 한 크기였고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위협적이었다. 상대는 수백 명의 무야공 조직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대부분은 재빨리 두 손을 들어 항복했지만 항상 어디에나 있는 눈치 없는 놈들 몇 명. 그 자리를 뺑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오른손에 쥔 네이건 총은 그대로 둔 채 왼손으로 다리에 고정된 레이저 권총을 꺼냈다. 조준. 필요 없다. 그냥 팔만 들고 툭툭. 쉬. 순식간에 발사된 몇 줄기의 레이저. 그건 도망치는 몇몇 사내들의 등을 꿰뚫고 지나갔다. 비명조차 짧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체가 나가떨어졌다. 남아있던 조직원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 자식. 사람을 죽이는 게 모기 잡는 것보다 쉬운 놈이잖아. 레이안, 사람 좀 들여보내. 이 자식들 다 끌고 나가. 강진우는 통신기로 지시를 내린 뒤 용병들에게 손짓해 완전히 겁먹은 조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그 와중에 잠시 기절했던 9번은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입에 피가 잔뜩 고인 채로 소리 질렀다. 겁먹지 마라. 우리 뒷산엔 군부의 종태우 중장님이 계시다. 이딴 놈들,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해? 그리고는 강진우를 향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 이 개같은 군인놈아. 너 진짜 끝장난 줄 알아. 종태우 중장님이 누군 줄 알고. 지금이라도 날 풀어주면 중장님께 말 한마디 잘해줄게. 잘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조직원들은 일제히 뒤돌아봤다. 9번의 말에 희망이 생긴 듯한 표정. 하지만 강진우는 말 없이 커다란 금속 장갑으로 9번의 입을 후려쳤다. 퍽. 피 섞인 이빨이 튀어나가며 9번은 처참한 비명을 질렀다. 종태우 중장, 그게 뭔데? 먹는 거야. 강진우는 비웃듯 말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너 아니었으면 진작에 한 방 쏴 죽였어. 그러나 9번은 비명 지르느라 들을 겨를도 없었다. 온몸을 꿈틀대며 욕설을 퍼부었다. 여성 병사는 기갑을 입고 있었기에 그 거구를 한 손으로 번쩍 들다시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강진우는 짜증이 났는지 9번의 목덜미에 손날을 한 방 쳐넣었다. 퍽. 9번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 그때였다.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조직원들에게 외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이놈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개를 돌려본 건 각종 무기를 들고 이미 완벽히 포위한 정체불명의 거구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사장님. 그 한마디에 나비모이회 조직원들 전원이 동공확장. 뭐야? 쟤네 군인 아니었어. 우리 같은 쪽 흑막 조직 놈들. 그들의 뒷배라는 종태우 중장 같은 명함은?
지금 눈앞에선 아무 쓸모도 없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들과 같은 부류라면 더 무서운 법이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실감할 틈도 없이 강진우는 이미 다음 장소를 향해 직진 중이었다. 물론 그 뒤엔 방금까지 씩씩대다가 이젠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9번도 함께였다. 지금 그에게 남은 감정은 단 하나. 쥐꼬리만큼이라도 살고 싶다.